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2급 기출문제 44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도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죠. 눌러놓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여기에서 찾아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내용을 찾는 거네요. 자, 먼저 재무제표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우리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 하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결산일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이며,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입금과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주석은 부속 설명입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속 명세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나타낼 때는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이것들을 기재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를 나타낼 때는 재무상태표라는 명칭과 회사 이름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겠죠. 손익계산서일 때는 회계기간이 되겠지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보고기간이 보고 종료일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보고 통화 및 금액 단위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것들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꼭 좀 익혀주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발생주의 원칙, 실현주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 표시의 원칙, 구분 표시의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발생주의 원칙은 현금의 유입 유출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받고는 필요가 없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주의 원칙입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액 표시의 원칙, 대응되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즉 퉁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예, 맞네요. 두 번째, 기업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등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죠.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영업손익은 매출 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렇죠. 영업이익은 매출 수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수익이 됩니다. 예, 맞는 말이 되네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회계상 거래죠.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 또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사건이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는 예시가 있어요. 계약하다,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지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가 있지 않고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도난 등으로 이번 손실은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네요. 창고의 재고자산이 상품을 말하죠.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그러면 대변이 상품이 될 것이며 차변이 재해 손실. 물론 대변의 상품에는 적여번호 8번 타 계정으로 대책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제1번 정답이네요. 2번 영업부 사원을 채용하였다, 체결하였다, 매입의 의결하였다. 이런 것들은 다들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은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공상사의 거래이다.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오는 것은 책상과 의자 10세트를 10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자, 이것은 업종에 관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책상과 의자 사무실에서는 비품으로 처리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가구 도매업을 하고 있네요. 가구 도매업에서의 책상과 의자는 상품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업종의 이해로 볼 수 있겠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책상과 의자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책상 100만원을 매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이 되겠죠. 핵심 내용은 가구 도매업을 영위입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책상과 의자는 비품이며 가구 도매업에서의 책상과 의자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죠. 판 것이 매출한 것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 매출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이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가구 도매업이 어떤 업종인지를 이해하고 있나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돈을 못 받았죠. 재고자산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차변의 계정 과목을 물어보았습니다. 차변은 외상매출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 항공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의 엔진을 1,150만원에 교체하고 대금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일단 신용카드 결제가 나왔네요. 돈을 안 줬단 말이죠. 그리고 신용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됩니다. 이론에서는 크게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실무에 나왔다면 이게 눈에 번쩍 띄어야 되는 겁니다. 엔진 교체에 따라 차량의 성능과 내용 연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네요. 자본적 지출이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차량 운반구에 자본적 지출을 한 내용이고요. 상세 거래 내용은 차량 운반구에 자본적 지출 150만원을 하고 법인 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어떤 지출이냐 하면 내용 연수가 현격히 상승하거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 또는 생산량이 현격히 상승하는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며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로서 수선비,
차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입니다. 카드 결제란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의미며 카드타를 꼭 그레트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출제위원회의 출제 의도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변이 차량 운반구, 대변 돈 안 줬죠?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구입한 것이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비용이 발생하였다. 아니죠. 차량 운반구죠. 비용이 발생했단 말은 수선비로 했단 말인데요. 아닙니다. 수익적 지출이 아니죠. 둘 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틀렸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이다. 그렇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맞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아니죠. 수익적 지출로 하면 차변이 비용입니다.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이 문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크게 문제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주항공이 단기에 구입하여 올해죠. 단기는 올해, 전기는 작년, 차기는 내년입니다.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자료이다. 결산 붕괴 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평가손익은 평가손익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또는 손해는 단기 매매증권이네요. 5천주 가지고 있고요. 5천주를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1,300원이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 매매증권 미실현 보유 손익입니다. 미실현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팔지 않은 것을 미실현, 그리고 실제로 팔아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실현 손익이랍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단기 매매증권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 또는 이익을 보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취득원가 500만원인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치가 650만원이 되었습니다. 5천주인데요. 1,300원이었죠. 올라서 150만원 평가 이익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실제로 팔았을 때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손해를 봤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증권 기말 평가 시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평가이익 150만원, 구체적으로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0만원은 5천주인데 주당 1,300원이니까 곱해버리면 650만원이 되죠. 그래서 150만원 이익 본 것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뭐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FAT 2급 시험 치실 때 이 공식은 반드시 익혀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깝깝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는 실기 화면의 정기본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익과 매출원가 그리고 뭐 영업이익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기 화면에서 어디에 정기본 손익계산서 있죠? 여기에 눌러주시면 자, 상품 매출원가 있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어요. 찍어주시면 여기에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그리고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 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매출원가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 공식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 매출이익에 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 참고하셔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원칙이 아니라 혹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는 실기 화면의 정기본 손익 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항상 실무부터 하셔야 됩니다. 점수도 비싸고요. 이 계산한 문제에 풀다가 시간이 왕창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인데요. 자, 이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단기순 매입액은 단기 총 매입액에서 매입 부대 비용 그리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빼고 그리고 매입 할인도 빼면은 단기 순 매입액이 됩니다. 자, 이 숫자들은 제가 위에 거 보고 대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보면 단기 총 매입액이죠. 20만원에서 당연히 운반비 더해야 됩니다. 더하고 애누리는 빼야 되고 할인도 빼야 됩니다. 그러면 19만 1,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요거 19만 1,000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16만 1,000원이 됩니다. 자, 제가 화면이 너무 커서 하나씩 대입을 시켜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울러서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결산 후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입니다. 자, 장부 금액이란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객을 뺀 것이 장부 금액입니다. 가슴에 확 안 와닿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3년 전에 핸드폰을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7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 핸드폰을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30만원. 그렇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취득원가 100만원 마이너스 가치 떨어진 70만원. 그 70만원이 감가상각 누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만원을 뺐더니 30만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장부 가액, 장부 금액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취득일 16년도에 샀네요. 1월 1일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없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월할상각하네요. 정액법 공식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죠. 감가상각입니다. 감가라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감소 또는 소멸하는 것을 감가라 그러고요. 상각이라는 것은 보상하여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합치게 되면 가치 감소분을 떼어낸다거나 또는 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채의 상각 TAT 2급 정도 되면 사채의 상각이 나옵니다. 그때는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FAT 1급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치 감소분을 떼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감가상각은 왜 하나요?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에 있습니다. 아니, 주 목적 취득원가의 배분,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에어컨을 500만원을 주고 하나 샀습니다. 자, 이게 한 10년 정도 썼어요. 10년 뒤에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500만원은 없어지니까 0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500만원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그냥 훌러덩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500만원이 원가에 가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이 되고요. 정액법 관한 공식입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빼고 그거를 내용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참고로 잔존가액이란 말은 남은 가치, 내용연수는 사용연수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취득원가는 100만원,
잔존가액은 얼마? 0원. 그리고 내용연수는 사용연수는 10년이었습니다.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이 되나요? 10만원씩. 자, 그러면 몇 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0만원씩 감가상각 되는데 16이죠. 16, 17, 18, 19, 20 5년 썼네요. 총 1년이 5개 10만원이 5개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한 거니까 5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50만원에서 장부가액은 50만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감가상각 무계액이 50만원이 된 것은 1년에 10만원인데 5년이었습니다. 16년도부터 20년까지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0만원, 장부가액은 5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번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찾으시면 돼요. 하지만 가끔 모르는 계정과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계정과목 및 주거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개만 찾아볼게요. 선급금과 기부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계정과목 및 주거등록에서 컨트롤 F 선급금 엔터. 자, 선급금 하니까 나타났죠? 어디에? 131번입니다.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는 자, 여기 보시면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 있죠? 눌러주시고 유동자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101번부터 뒤에 0두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145번까지가 당좌자산입니다. 지금 131번은 어디에? 여기에 해당되죠. 당좌자산. 따라서 이것은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잖아요. 기부금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기부금. 요거 찾으실 때 한번 찾고 나면 전체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아니면 못 찾는 경우 많습니다. 기부금. 자, 찾았네요. 933번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기타 한번 눌러볼까요? 기타 눌러보시면 933번은 여기에 해당되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비용이니까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몇 개인지 찾으시면 되고,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어디에 또 계정과목 및 주거등록에 또 컨트롤 F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수수익 이것들이 자산과 미수수익 자산이네요. 선급금 자산입니다. 선수수익 부채가 되겠네요. 그래서 3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가 토지를 매각하고 땅 팔았네요.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그레시 차변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포인트는 재고자산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토지 매각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얼마를 매각하고 돈은 못 받았죠. 자, 핵심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이란 생산 과정이나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재고자산이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상품이 나오지만 재고자산의 종류 정도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 제품, 저장품, 미착품 이런 것들도 다들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되죠. 판 것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매출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 지금은 미수금이 되겠죠. 자, 우리 회사는 무엇을 사고 팔고 하는 업체입니까? 도소매업이잖아요. 무엇을 도매, 소매, 땅을 도소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상품 아니죠.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도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것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이용하면 에서 컨트롤 F죠. 이것들 이용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계정 과목을 다 찾을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중에 또 먼저 사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주 안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자,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컨트롤 F 사채. 자, 나왔죠. 291번. 참고로 200번대가 대부분 부채입니다. 부채 눌러주시면 291번이죠. 비유동부채 291번부터가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는 한번 볼까요? 자, 미지급 이자라고 있죠. 이런 계정 과목은 없어요. 이거 미지급 비용으로 쓰고 있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미지급 비용. 컨트롤 F. 미지급 비용. 찾았죠? 262번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251번부터 290번까지가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아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사채만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11번. 자, 다음은 항공상사 회계부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류과장이네요. 오딜이 어제 야근 시 간식비 지출이 있었나요? 오딜이네요. 네. 간식비를 지출하고 무엇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회사 직원들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이 복리후생비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자, 먼저 핵심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접대비는 거래처에 선물 구입하여 지급할 때 사용하고요. 복리후생비 계정의 선택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복리후생비가 돼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맞았고,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됩니다. 간식 안 사주는 것보다 맛있는 간식 사주는 게 좋죠. 기뻐합니다. 세 번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소유일 것이어야 돼요. 방금 간식은 내 배에 들어왔죠. 우리 회사 직원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으며 간단한 문제네요. 12번. 항공상사는 2020년 4월 1일 차량 운반구에 대한 1년분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주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즉 우리가 결산 문제에서는 지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했는지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단 말은 사실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급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되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선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말 결산 분계로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월할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자, 이런 날짜를 먼저 적어야 됩니다. 4월 1일 그리고 오늘은 12월 31일 언제까지 1년이니까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가 120만원이었네요.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10만원씩 요게 3월달이니까 석 달치 30만원 그러면 90만원이 됩니다. 자, 보험료는 언제 지급했습니까? 4월 1일날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자, 일단 보험료는 지급하는 내용이죠. 보험료 받는 경우가 아니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따져봅니다. 항상 기준은 몇 월 며칠이다? 12월 31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주면은 먼저 준 것이며 뒤에 주면 못 준 것이 됩니다. 지금은 4월 1일날 12월 31일보다 앞에 줬죠. 그래서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과연 얼마를 먼저 줬는지 생각해 봅니다. 4월 1일은 3월 31일 끝까지 120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는 얼마요? 30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3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료고요.
항상 이 순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돼요. 지금은 지급한 내용이니까 비용을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칸입니다.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죠. 그러니까 선. 마지막으로 이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지급한 내용,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급을 적으면 되고, 자, 이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선급 비용이네요.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뭐 차변, 선급 비용 30만원, 그리고 보험료 30만원, 이렇게 결산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선급비용 30만원, 보험료 3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다음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2020년도 손익 내역이다.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을 모르시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물론 알고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실기 화면의 정기본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됩니다. 물론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매출액이 얼마? 90만원. 그리고 매출원가가 얼마? 40만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이익이 50만원이 되겠네요. 50만원 빼기 영업비용이죠. 즉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급여 801번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 811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따라서 50만원에서 20만원을 빼면 정답은 2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비용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외 수익입니다. 이런 계정과목들이 영업비용인지 영업외 비용인지, 즉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나머지 것인지는 아시는 요령은 계정과목 및 주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공식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FAT 1급과 TAT 2급 AT 시험에는 다 중요한 공식입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되며 놓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실기가 70점이니까 70점에 많은 공부를 합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론 한 문제도 2점입니다. 실기 한 문제는 3점. 점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너무 실기에만 치중하시고 이론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도 중요한 부분이니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사무실 전화요금에 대한 청구서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날짜 5월 청구서고요. 날짜는 6월 15일 날 만들었고 납부 기한은 6월 20일, 금액은 21만 2천원이네요. 조금 많이 나왔네요.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의 포인트가 계정 과목의 예로 잡았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사무실 전화요금 납부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실 전화요금 21만 2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내용, 이 가정현금입니다. 선생님 현금이 없는데요. 예, 그냥 가정해가지고 현금 보통 예금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신비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팩스요금, 인터넷요금 이런 것들은 다들 통신비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전력비,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입니다. 즉 전력비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FAT 2급에서는 전력비가 나오지 않겠죠. 왜? 사무실만 있으니까 공장이 있는 회사에서 전력비가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으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그리고 적십자 회비, 각종 기업 협회비,
뭐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요. 수도, 광열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스, 전기, 수도, 난방요금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며 이런 것들은 관리부 또는 영업부에서 발생, 즉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은 통신비 주는 내용이었죠. 통신비 21만 2천원 현금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현금 21만 2천원. 이 문제에서 질문한 것은 차변 계정 과목을 물어보았죠. 차변 계정 과목은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기 위한 기말 분계로 옳은 것은 설정이란 말은 주로 추가로 계상하는 거, 추가로 적립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이네요.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은 30만원이다. 즉 매출채권 중에 하나인 외상매출금 잔액이 3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항공상사는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해 1%의 대손을 추정하고 있다. 즉 대손이란 말은 때일 것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이 1%란 말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1%를 대손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참고로 보충법이란 말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원이네요.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2,000원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봐요. 외상매출금 전체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얼마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30만원이 있다 그랬고 1% 추정했으니까 3,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충법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내가 2,0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돈 3,000원인데 그 중에서 2,000원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를 더 넣으면 될까요? 1,000원을 더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1,000원을 설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 계정은 대손 삼각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대손 삼각비 1,000원, 대손 충당금 1,000원 이런 식으로 결산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를 잘 하시면 이론도 많이 맞출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안내입니다.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주소 적고 44회, 43회 이렇게 적어주시면 발송하겠습니다. 제가 발송하는 내용은 자, 이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력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따로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거 필요해서 다 일일이 손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필기 시간을 줄여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A4지가 많이 들겠죠. 하지만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으로 출력 시 전략도 가능합니다. 단 FAT 2급은 44회부터 41회까지가 있으며 43회부터 41회까지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출력하실 때 보시면 두 장용 이렇게 두 개가 출력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가로로 이렇게 네 개가 좀 글자가 작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다 들여오니 나는 글자가 큰 게 좋다 이렇게 출력하시고 나는 작아도 충분히 볼 수 있다 하시면 이렇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버전의 PDF 파일을 다 발송하겠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되는 거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FAT 2급 44회 이론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